오행 다섯 번째, 수, 삶의 의미가 사라지면 신장이 마른다. 붙들 이유가 사라질 때 신장은 먼저 마른다. 두려움은 흔히 신장을 상하게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두려움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진짜 신장을 말리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붙들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신장은 수기를 저장하는 장기다. 그 수기는 곧 붙드는 기운이다. 몸이 안으로 기운을 모으고 에너지를 간직하며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안쪽의 힘. 하지만 붙들 이유가 사라지면 붙들 힘도 사라진다. 그때 신장은 마른다. 기운은 빠져나가고 마음은 토대를 잃는다. 두려움은 마른 자리 위에 내려앉은 그림자일 뿐이다. 이미 붙잡을 수 없는 삶. 이미 목적을 잃은 반복 속에서 몸은 기운을 보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지켜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묻는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삶의 무게는 정말 내 것이었나? 의미 없는 노동, 반복되는 피로, 관계의 표류. 그 모든 것이 붙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신장은 이미 말라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건강을 이야기할 때 몸의 기능이나 수치만을 본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의미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된다. 삶이 의미를 되찾을 때 몸은 다시 기운을 붙들기 시작한다. 그때 신장은 말라가는 장기가 아니라 나를 가장 오래 지켜본 장기로 돌아온다. 신장은 말이 없다. 그러나 가장 오랫동안 내가 삶을 놓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장은 삶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걸 가장 먼저 안다. 삶을 붙들지 못할 때 몸은 제일 먼저 반응한다. 피부는 메말라가고 속은 늘 텁텁하며 허리 아래는 이유 없이 시리고 무거워진다. 소변은 자주 마렵고 잠은 깊지 않다. 물을 마셔도 속은 말라간다. 사람들은 말한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몸은 이미 알고 있다. 삶을 붙들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가 느슨해질 때 기운은 몸을 떠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몸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감정은 얕아지고 생각은 자주 흐려지며 말수는 줄고 사람과 마주하는 일이 점점 피로해진다. 삶의 구조는 점점 헐거워진다.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의미는 느껴지지 않는다. 매일의 루틴은 남아있지만 그 안에 왜? 라는 질문은 사라진 지 오래다. 신장은 기운을 붙드는 장기다. 그 기운이 빠져나가면 몸은 중심을 잃고 삶은 흘러버린다. 이건 단순한 피로나 무기력이 아니다. 삶을 지탱하던 응집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안쪽의 경고다. 삶이 의미를 잃으면 몸은 나를 지킬 이유도 잃는다. 그때 신장은 가장 먼저 가장 조용하게 마르기 시작한다. 수는 모든 것을 떠받치는 가장 낮은 기운이다. 수는 오행의 끝이자 다시 시작이 되는 자리다. 그 기운은 위로 솟지 않고 밖으로 퍼지지도 않는다. 항상 가장 아래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을 바치고 붙들고 감싸고 있다. 신장이 단지 수분을 저장하는 장기가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버팀의 철학이라면 수기는 오행 전체의 구조를 떠받드는 보이지 않는 바닥이다. 그 수기가 살아있을 때 가는 방향을 얻고 심장은 감정을 태우되 제어할 수 있으며 비위는 소화만이 아니라 중심을 유지하고 폐는 정리와 마무리를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수기가 약해지면 이 모든 순환은 버티는 바닥이 사라진 채 붕괴되기 시작한다. 목은 뿌리를 잃고 화는 제어 없이 치솟고 토는 조율하지 못하고 금은 정리하지 못한 채 굳어간다. 수는 고요하다. 하지만 그 고요는 무기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탱하는 깊은 중력이다. 그 기운이 꺼질 때 삶은 흘러내리고 시간은 무거워지고 존재는 안으로부터 무너진다. 그래서 수는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인 기운이다. 그 기운이 안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는 몸을 지킬 수 있고 감정을 받아낼 수 있으며 삶을 다시 붙들 수 있다. 수기는 붙들 이유를 잃은 삶에 다시 중심을 만들어주는 가장 깊고 응축된 기운이다. 짠맛은 붙드는 기운이다. 물이 몸에 들어와도 그저 흘러나간다면 그건 단순히 수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붙들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다. 수분을 마셔도 젖어들지 않고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는 몸. 그건 이미 삶을 지탱하는 안쪽의 기운이 고갈되고 있다는 증거다. 짠맛은 수기를 붙드는 맛이다. 기운을 안으로 당기고 삶을 외부로 흘려보내지 않도록 조용히 깊게 중심을 만들어주는 맛. 그래서 바다는 짜다. 모든 강물의 끈, 모든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 다시 고요하게 순환되는 자리. 그곳은 지구의 신장이다. 우주의 물이 자신을 붙들기 위해 선택한 맛. 그것이 바로 짠맛의 철학이다. 몸도 마찬가지다. 물이 스며들고 기운이 안으로 젖어들기 위해선 그 흐름을 붙들어줄 토대가 필요하다. 된장, 젓갈, 그리고 토판염. 이전 세대의 음식 속엔 그 철학이 자연스럽게 깃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토판염은 가장 응집된 형태의 짠맛이다. 갯벌의 시간, 바람의 결, 태양의 인내가 소금 한 알에 모두 녹아있다. 제대로 만든 토판염은 혀를 찌르지 않고 몸속을 조용히 감싼다. 날카로운 자극이 아니라 붙들림의 여운이 남는다. 태운 누룽지차에 토판염을 한 꼬집 넣어 마시는 일. 그건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 다시 바다를 만드는 일이다. 누룽지는 토의 기운, 토판염은 수의 기운. 두 기운이 만나 몸은 다시 중심을 되찾고 삶은 응집력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짠맛은 단지 맛이 아니다. 그건 붙들어야 할 이유를 잃어가던 몸에게 다시 내 안에 머무를 자리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내 몸의 토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수기의 회복은 철학에 가깝지만 그 확인은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시작된다. 몸이 마르지 않으려면 먼저 내가 마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아침 첫 소변의 염도를 확인하는 건 밤 동안 인체는 수분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 그 사이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과 염분을 농축해서 하루 중 가장 진한 소변을 만든다. 그 진한 소변 속에는 몸이 붙잡고 있었던 수기의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침 첫 소변의 염도는 몸이 얼마나 수분을 붙들고 있었는지, 수기가 제대로 저장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건강한 사람의 아침 소변 염도는 1.2% 이상이다. 이 수치는 혈중 염도인 0.9%보다 높은데 그 이유는 신장이 혈액 속 노폐물과 염분을 의도적으로 농축해서 배출하기 때문이다. 신장은 생명을 유지하고 수기를 지키기 위해 염분을 붙들고 있다가 남은 것을 짜내어 배출한다. 그래서 소변의 염분 농도는 혈액보다 진해야 정상이다. 그래서 소변 염도란 내 몸이 어디까지 붙들었고 어디서부터 흘려보냈는지를 보여주는 생명의 근본 데이터다. 이제부터 소변은 단순한 배출물이 아니다. 그건 내 몸이 얼마나 삶의 의지가 남아있는지, 수기가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다. 물이 많다고 건강한 게 아니다. 기운이 고이고 수분이 머물며 삶의 리듬이 안쪽부터 차올라야 비로소 수기가 살아있는 몸이다. 한 번씩 체크하는 소변 염도로 내 몸의 수기를 알 수 있다.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자리에서 모든 건 흐른다. 기운도, 감정도, 의미도. 삶은 붙들 수 없을 만큼 빠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아 고여 썩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흐름을 다시 하나의 리듬으로 돌려주는 기운이 있다. 그게 바로 수기다. 수는 오행의 끝에서 다시 시작을 준비하는 자리다. 목이 위로 뻗으며 시작하고, 화가 바깥으로 퍼지며 열을 내고, 토는 중심에서 정리하고, 금은 마무리하며 잘라낸다. 그리고 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감싸 안는다. 흩어진 것들을 다시 안으로 모으고, 끝난 것들 위에 다시 고요한 시작을 깐다. 물이 돌아온다는 건 삶이 다시 자신을 지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신호다.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고 감정이 다시 머무르며 몸이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구조를 다시 짜게 된다. 삶은 단선이 아니다. 시작하고 타오르고 바라보고 덜어내고 그리고 다시 감싸는 순환. 그 순환 안에서 우리는 매번 다시 살아낼 수 있다. 수는 끝이 아니라 다시 목을 잉태하는 자리였다. 지금까지 5편의 오행 여정을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는 목에서 시작해
화의 불꽃을 지나 토의 중심에 머물렀다가 금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수의 고요로 돌아왔습니다. 이 순환은 단지 오행의 흐름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또 다른 시작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은 항상 시작하고 타오르고 멈추고 덜어내고 그리고 다시 감싸는 일의 반복이니까요. 이 오행의 여정이 당신 안의 밝은 리듬을 조금이라도 되찾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삶이 다시 부드럽게 순환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 고요한 중심이 살아있기를 늘 응원합니다.